트럼프의 재선을 위협하는 놀라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뉴욕지사를 3번이나 지낸 민주당의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그는 세계 억만장자 순위 11위로 트럼프보다 8배 많은 58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금수저로 분류되는 트럼프와 달리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30대 후반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받은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전기공학과와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주식 거래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블룸버그 통신을 만들어 20년 만에 전 세계 최대의 경제 미디어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그가 대선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계속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악재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지난 5일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를 63%대 33%로 누르며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패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민심이 반트럼프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무역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트럼프는 하루 만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흔들리고 새로 등판한 마이클 블룸버그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뉴욕시장 재임 시절 개인 돈으로 7천억가량을 쓰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 돈은 시청에 수족관을 놓고 직원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고 시민단체 지원금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모습과 트럼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통령 연봉 4억 6천만 원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호화 리조트 마로라고에 방문하면서 세금 115억 원을 썼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 트럼프는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13년 뉴욕시가 우기 전범기 문양에 광고를 해서 뉴욕 한인사회가 들고 일어나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클 블룸버그는 한인사회에 사과하면서 문제의 디자인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유대인으로 일본 우길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며 자비 130억 원으로 총기 규제 광고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두라. 블룸버그 통신은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우길기를 강행하며 군국주의를 꿈꾸는 일본의 목표에 이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벌어졌을 당시 블룸버그 사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되었습니다. 아베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베는 일본을 구해내기는커녕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가 관련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사업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 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E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2억 원이 밀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인이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E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 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 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11일 1,240명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해서 34,316명, 사망자 수는 36명이 추가돼 총 1,959명으로 집계됐다. 1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하루 400에서 900명 선을 오가다 전날 1,043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어섰고 이날 증가폭이 더 커졌다. 수도 자카르타가 지난 8일부터 준 봉쇄 조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이 곧바로 통계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유전자 증폭 검사 진단키트와 분석 장비 부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0.9로 떨어져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며 6월 한 달을 전환기로 정하고 규제를 속속 완화하고 있다.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이나 감염시키는지 전파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8일부터 수용인원 50% 제한을 조건으로 일반 사무실과 단독형 상점, 식당 영업을 재개했고 오토바이 택시도 다시 승객을 태우고 있다. 15일부터는 쇼핑몰과 재래시장 영업을 허용한다. 하지만 역학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인구 대비 검사 비율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조기 제재 완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6만 3천 명, 한국은 100만 명당 약 2만 명이 검사받았고 인도도 100만 명당 검사자 수가 3천 명은 넘는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검사자 수가 100만 명당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28만 7천여 명으로부터 채취한 검체 44만 6천여 개가 분석됐다. 코로나19 플라스틱 가림막 설치된 인도네시아 상점 인도네시아 반다체의 상점 직원이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마스크를 쓴 채 플라스틱 가림막 뒤에 서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 미생물학 교수 프라티위 수다르모노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동부 자바를 많이 방문해 동부 자바의 확진자가 급증했고 라마단 종료 후 동부 자바에 있던 자카르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은 자카르타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2의 물결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의 첫 확진자 발생 후 100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한국 동포분들 중에는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과도기를 탈 없이 잘 넘기고 정상적인 일반 생활로 돌아가도록 보건지침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가 적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동 생산의 이상적 파트너라고 지목했습니다. 10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번씩 맞아야 한다고 추산하면 최소 3억 4천만 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국내 여러 제약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국 내 백신 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한다며 한국과 프랑스, 덴마크 같은 인구가 적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에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경제 문제 모두 백신이 개발되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제넥시는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와 코로나19 예방 백신 GX19의 개발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X19는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호스텍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DNA 백신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6개 그룹과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방 브로조네고로 연구기술부 장관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13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2건은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이지만 나머지 11건은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각국의 게놈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에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당초 S, V, G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가 지난달에는 G그룹을 다시 G, GH, GR로 분류하고 L그룹을 추가해 총 6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에 있는 에이크만 연구소가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총 유전자 염기 서열 7건을 분석했습니다. 또 자바섬 동부 수라바야 아이르랑가 대학교가 수라바야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총 유전자 염기 서열 6건을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으로 확인된 2건은 아이르랑가 대학교가 분석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방 장관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확인할수록 바이러스의 특징과 출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유전자 염기 서열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인에게 적합한 백신 개발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크만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총 유전자 염기 서열 100건 확보를 목표로 계속 실험 중입니다.